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아까 저 여론조사에서 빼먹었던 거. 그 개헌. 그 얘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그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청구 삭제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4년 중임제는요, 다 아시죠? 연임제가 아니고 중임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중임제입니다.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핵심은 사실 저 헤드라인이 아니에요. 검사 영장 청구 삭제 이런 거는 이제 이번 개헌에 반영을 하자는 건데 문제는 임기 단축입니다. 윤석열 당신이 임기를 손해 보더라도 개헌합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씨알도 안 먹힐 거고 윤석열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바뀌었어요. 전국 주도권 때문에 안 받는데 던져는 놓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윤석열이 남은 임기 3년을 다 채울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식이 탄핵이 될 거냐, 그러니까 개헌이 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저는 윤석열로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에 동의하는 게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표피적인 면석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만약 정권이 바뀌면은 윤석열에 대한 수사 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보장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모양새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사퇴를 하고 개헌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국민들 분노는 좀 덜할 거고 끝까지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버티다가 탄핵을 당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국민들이 덜 고통스러운 건 임기 단축 개헌일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쪽에 108석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도 윤석열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져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엄청난 비리 하나가 터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 그럼 국민의힘 내에서 이건 실도 못 쳐. 내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겨. 내가 손해를 보겠어 하는 사건 하나가 터지고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는 순간 임기 단축 개헌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역사적 의미로는 탄핵이 훨씬 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어쨌건 간에 윤석열의 운명은 완주가 아니고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국회의장보다 중요한 자리 법사위원장.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뽑혔어.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았어. 원래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네 포스트. 4개 기둥으로 이 정권 무너뜨린다예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직접 제가 보고 들은 말씀 드리는 거니까. 박찬대 원내, 이재명 연임, 그리고 국회의장 추미애, 그리고 한명동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이 네 축이면 윤석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을 직접 당대표가 하진 않았어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국회의장에서 약 삐걱거리긴 했지만 뭐 의원식이 최악의 후보는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법사위원장 누가 할 거냐가 더 중요해졌다. 근데 지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의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하긴 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원 협상이 계속 교착이 되면 난 무조건 다수결을 할 거야. 최소한 한 달 이상 안 끌어. 이 말은 굉장히 좀 청시로 같은 얘기가 들려오는 거잖아요. 보통 있잖아. 50일 이상 걸려요. 뭐 2달 넘게 걸린 경우도 있죠. 그 국회가 열리고 나서 열렸는데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분위기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합의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7월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통신기록 보존 연한을 넘어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최상병 특검이 나중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안에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일단 잔대가리를 걸립니다. 의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다 국민의힘 우리와 앞선다.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폭주할까봐 우려 앞선다. 사실은 표정 관리한 측면도 있어. 추미애가 될까봐 걱정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원식이 폭주하면 안 되니까 다른 쪽에서는 폭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누가 됐어도 똑같은 말 했었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렇죠. 맞죠. 네. 네. 이거는 자기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잔대가리 굴린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이거 절대 양보 못하는 거야. 하면 안 거기다가 됩니다. 플러스 운영위원장이겠지만 네.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 운영의 원칙대로 하면 법사위원장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이 주지 않는 한. 그럼 국회의장 개혁파가 국회의장을 하고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회 소위 조중동 프레임으로 보면 폭주가 시작될 텐데 그러면 누가 될 거냐. 근데요 후보가 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엄청 많잖아. 근데 실제로 법사위원장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이미 해버린 순번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딱 네 사람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법사위원장 할 사람 정청래, 박주민, 이현주, 전현인데 제가 최근까지 들은 걸로는 이미 언론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매우 유력해요. 지금 웃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 4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다 잘할 똑같이, 사람들이어서 똑같이. 잘할 사람들이어서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말한 4명의 포스트 기둥 예, 중에 마지막에 정청래를 딱 받고 1년 동안만 할 거예요. 정청래 상임위원장이 1년만 한다고요. 왜 2년 하면 안 되나요? 저번에 가방 2년 1년 하고 1년 하나가 남은 거야. 그 사이에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모든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면 정청래 우선권이 첫 번째 1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청래 최고가 상임위원장 내가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최고는 이걸 할 의지가 있느냐.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박찬대 원대, 이재명 당대표, 원래 추미애 국회의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4명의 축이 1년 동안만 딱 어마어마한 개혁하겠다는 게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과기정통부 그거 위원장이었잖아요. 상임위원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노엘 아버지한테 넘겨준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노엘 아버지 왜 이름은 생각이 안 장재원이라고 나요. 말을 아, 그래. 못합니까? 그리고 원래는 행안부 상임위로 갔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갔기 때문에 선수로 보나 지금 지난번에 양보한 걸로 보나 정청래 의원이 가장 첫 번째 옵션인 거예요. 첫 번째인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거는 있어. 페이크라는 이야기도 있긴 해요. 야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하는 수가 있어? 이거는 협상용. 정청래 안 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할게.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정청래 본인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놓고 이런 거 있잖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요 해놓고 언론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난 정청래가 좋은 게 그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가 그 전당대회 나왔을 때 추구했던 목표가 당원 중심 정당이었잖아요. 네. 어렵고 어렵지만 이번에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언론 강연할 때 했던 말 중에 아까 25만 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의원들 표 비중 줄인 거를 비판하셨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 힘도 없는 대의원제를 그분들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구 경북 쪽에서는 당원이 많지 않다 보니 대의원들이 그걸 대신하는 건데 그 비중을 줄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그 강연을 했어.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졌고요. 인미의 당선자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대구의 권리당원들이 일당백이에요. 정말 정특을 하는 가장 짱이야.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 중에 4분의 1이 민주당 지지자예요. 4명 중에 1명. 근데 그거를 비판하는 거하고 다르게 국민의힘도 없는 대의원제를 폐지한 거를 민주당이 지금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대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원 없는 정당이 있습니까? 당대표 뽑는 대회를 대의원 대회라고 하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이란 전당대회라고 하면 되지.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 정청래 최고가 저번 전당대회 때 주장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청래의
당원 중심주의 정당은 10수년 전으로 올라가요. 근데 너무 더디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약간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정청래 악마화하는 거 보면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공천 못 받아가지고 선당우사했던 역사를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때 한번 탈당할 뻔했습니다. 김종인한테 너무 빡쳐가지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의원식 찍은 사람 색출하자 이런 선동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찾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찍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네.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또 이런 것도 있어. 이제 당선자들이나 국회의원들 출연시키지 말래. 그러면 억울한 8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80명 때문에 저는 그 89명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게 기쁜 뜻이. 왜냐하면 찾아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나도 궁금하긴 해. 누가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했나. 와 우원식은 정말 훌륭하구나. 이걸 좀 본인들도 칭찬 받을 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는 의원식 악마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악마를 찍을 수 있어? 내가 이제 방송 운영하는 방법 중에 그런 거죠. 내가 분노하는 지점은 당원들의 뜻을 1초도 생각 안 했다는 데고 가치관의 문제를 내가 단죄하는 건 불가능해요. 잘못이었든 아니었든 가치관의 문제. 내가 다른 유튜버들이 이상한 뻘짓할 때 내가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네들이 가치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를 내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게 구구다. 가치관의 문제는 존중을 해주는 건데 당원들이 화났다는 건 보여줘야 돼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당신들이 마실 물이 누가 준 물인지를 생각해 보라. 한 번쯤 첫 시작 전부터 당신들한테 물을 주는 은인들한테 보답할 생각은 없었냐. 요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고요. 요거를 색출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방법도 없겠지만.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다 본심들이 화가 나서 저러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갈라치기 하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였는 또는 뭐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보과 형사였던 간에 이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갈라치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민주당 못 믿겠다. 탈당하자 하는 사람. 진짜 화나서 탈당하는 것도 있지만 탈당하자고 선동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새날과 민주당을 띄워놓는 거지. 야 민주당 국회의원들 출연시키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후원하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해서 민주당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처럼 우리는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최소한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인 순간은. 그래서 80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건 이 분노가 줄어들었을 때 당시에 왜 나는 의원식을 찍었는가 들어보고 싶긴 해요. 한 명한테 들어봤어 이미 어저께. 약간 충격 먹었다 그랬지. 엘리트주의가 저분은 내가 봤을 때 4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가치 나 인정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